혈압약과 당뇨약. 한 번 손에 쥐면 죽을 때까지 못 끊는 약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그 약을 오이 하나로 끊다시피 한 분이 있습니다. 25년째 택시 운전을 해온 64세 김영달님이에요. 몇 년 전부터 혈당과 혈압이 오르더니 약을 거르지 않고 챙겨 드시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어요. 제일 무서웠던 건 운전대였습니다. 손님을 태운 채 신호에 걸려 깜빡 졸고 뒷차 경적에 소스라치게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차에 기대선 날도 있었고요. 이러다 일을 접어야 하나, 그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런 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2달 뒤 김영달님은 아침마다 챙기던 약을 거의 끊게 됐습니다. 평생 드시던 흔한 오이 하나를 딱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좋다는 오이를 매일 드시고도 김영달님과 정반대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쪽으로요. 똑같은 오이인데 말입니다. 좋은 오이를 정반대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오이지하고 오이장아찌입니다. 여름이면 오이지 담가두고 반찬으로 꺼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해마다 한 통씩 담그셨어요. 오이가 몸에 좋다니까 이렇게 두고두고 꺼내 먹으면 더 좋겠다 싶으셨을 거예요. 짭짤하니 밥도 잘 넘어가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좋은 오이를 가장 나쁘게 먹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면 먼저 오이가 원래 얼마나 좋은 건지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 이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 빠르게 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확 끌어올리잖아요. 그런데 같은 양을 먹어도 오이가 혈당은 올리는 정도는 흰 쌀밥의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냄비를 센 불에 올리면 물이 금세 부르르 끓어 넘치죠. 그런데 약한 불에 두면 잔잔하게 데워질 뿐이에요. 흰 쌀밥이 피 속 혈당을 센 불처럼 끌어올린다면 오이는 약한 불처럼 잔잔하게 둬요. 오이는 95%가 물이라 올라갈 당이 애초에 거의 없고 나머지에 든 섬유질이 소화를 천천히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슬슬 걱정되시거나 혈당이 신경 쓰이는 분께 오이만큼 편한 채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도 소금에 절이는 순간 정반대로 돌아섭니다. 오이를 소금에 절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이 속에 든 물이 소금한테 쭉쭉 빨려 나와요. 그리고 물이 빠진 그 빈자리로 이번엔 소금이 거꾸로 배어 들어가요. 절이면 절일수록 오이 속은 물 대신 소금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생오이에는 원래 소금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절이고 나면 이게 몇 배, 몇십 배로 불어나거든요. 손가락만한 오이지 2조각이면 하루에 드셔야 할 소금을 그것만으로 거의 다 채워버릴 정도예요. 반찬으로 올라온 오이지 몇 조각, 짭짤하니 입맛도 끄는 정도라 별것 아닌 것 같죠? 그 작은 조각의 숨은 소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이 소금이 몸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금기가 피 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물을 끌어당겨요. 핏줄 안도 마찬가지고요. 물이 늘어난 만큼 핏줄이 빵빵하게 차올라요. 바람을 잔뜩 넣은 자전거 타이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에서 빵빵하게 고무벽을 밀어내죠? 핏줄도 똑같아요. 안이 꽉 차면 핏줄 벽을 밀어내는 압력이 그만큼 올라가요. 그게 바로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이 압력이 매일같이 핏줄을 밀어붙이면 핏줄 벽이 조금씩 상하고 딱딱하게 굳어가요. 그게 오래 쌓이다 어느 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 챙기시려고 드신 오이가 소금에 절이는 순간 오히려 혈압을 밀어 올리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이지의 문제가 혈압만이 아니에요. 살까지 찌웁니다. 짜게 먹으면 살이 찐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보통 살은 기름지고 단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찐다고 생각하지 소금이랑은 실은 상관없다고 여기시잖아요. 그런데요, 소금을 오래 많이 먹으면 먹는 양하고 상관없이 몸에 지방이 더 쌓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얘기예요. 짜게 먹으면 그만큼 물을 끌어안아 몸이 붓는 데다가 살까지 더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짭짤한 오이지를 매일 드시는 건 혈압을 밀어 올리면서 살도 같이 불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침엔 혈압약을 삼키면서 혈압을 내리려 애쓰고, 끼니마다 오이지를 집으면서 그 약효를 깎아먹고, 한쪽에선 내리고 한쪽에선 올리고, 두 손이 정반대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혈압약 드시면서 혈압을 낮추고, 이쪽에서는 오이지 드시면서 혈압을 올리고. 그럼 오이지뿐 아니라 오이 소박이, 단무지, 짠지처럼 소금이나 젓갈에 절인 건 다 마찬가지고요. 전주에 사시는 67세 한복수님은 손맛이 좋기로 동네에서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당뇨로 넘어간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덜컥 겁이 나셨죠. 그러던 차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한마디를 들으셨대요. 오이가 혈당에 그렇게 좋다더라. 이분 집에 오자마자 뭘 하셨을까요? 그날로 오이를 한 통 가득 절여서 오이지를 담그셨습니다. 그러고는 매 끼니 짭짤한 오이지를 빠짐없이 올리셨어요. 나는 이만하면 오이를 부지런히 챙겨 먹는다, 그렇게 믿으시면서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혈당은 꿈쩍을 안 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태 멀쩡하던 혈압까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은 도무지 역물을 모르셨죠. 좋다는 오이를 이렇게 매일 먹는데 왜 더 나빠지나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다 한복수님은 그제야 아셨어요. 오이는 좋았지만 소금에 절인 오이지는 소금덩어리였다는 걸요. 좋은 재료를 하필 가장 나쁜 방법으로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로 담가둔 오이지를 다 치우셨어요. 대신 생오이를 새콤하게 묻혀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몇 달 뒤 당뇨로 넘어가기 직전이던 혈당이 정상 가까이 내려왔어요. 슬금슬금 오르던 혈압도 제자리를 찾았고요. 똑같은 오이인데 절이느냐 생으로 드시느냐, 그 차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 오이는 절이지 마세요. 두고두고 드시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절이는 순간 약이 독으로 바뀝니다. 그럼 오이를 어떻게 드셔야 그 좋은 걸 제대로 가져갈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오이의 제일 좋은 부분을 그냥 버리고 계세요. 바로 껍질입니다. 오이 드실 때 껍질 깎고 드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데를 버리고 속만 드시는 거예요. 오이의 영양은 속살이 아니라 진한 초록색 껍질에 가장 많이 몰려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섬유질, 혈당을 약한 불로 잡아주는 그 섬유질이 껍질에 가장 많거든요. 거기다 껍질엔 비타민 K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뼈에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여기 좀 오해가 있어요. 보통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만 부지런히 챙기시면 되는 줄 아시잖아요. 멸치 드시고 우유도 드시고 칼슘약까지 챙겨 드시고요. 그런데 아무리 칼슘을 부어 넣어도 그게 뼈까지 가서 제대로 박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 엉뚱한 데로 새버려요. 그러면 정작 뼈는 여전히 비어 있고요. 칼슘을 붙잡아서 뼈로 데려가는 일, 그걸 바로 비타민 K가 합니다. 담벼락 쌓을 때 벽돌만 쌓아 올리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사이사이를 시멘트로 메워줘야 그제야 단단하게 서거든요. 칼슘이 그 벽돌이라면 비타민 K가 바로 시멘트예요. 시멘트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뼈가 안 채워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무서운 거예요. 뼛속이 텅텅 비어가는데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지거나 손 한 번 잘못 짚었을 뿐인데 고관절이 뚝 부러집니다. 이 연세에 고관절이 부러지면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대로 자리에 누우셔서 영영 못 일어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멀쩡하던 분이 골절 하나로 몇 달 만에 확 쇠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 한 개에 하루 필요한 비타민 K의 상당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칼슘을 챙기시는 만큼 그 칼슘을 뼈로 데려갈 비타민 K도 같이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깎아버리면 이걸 통째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이가 혈당만 잡는 게 아니에요. 살 빠지는데도 아주 쓸모가 있어요. 우리가 살찌는 게 사실 밥 때문이 아니거든요. 밥은 정해진 양을 먹고 끝나잖아요. 진짜 살은 그 사이사이 출출할 때 집어먹는 과자, 자기 전에 당기는 야식, 그런 데서 붙어요. 그런데 출출함이 올라올 때 오이를 한두 개 먼저 씹어 드셔보세요. 오이는 아무리 먹어도 살로 안 가는데 위는 꽉 차게 채워줘요. 위가 차면 뇌가 배부르다고 여겨서 과자도 야식도 손이 덜 가요. 참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니 안 당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군것질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오이로 쉽게 살 빼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한국 어르신들에게 특히 잘 듣는 방법들인데 질리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까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이어트 고민 중이신 분들은 특히 그 부분 챙겨보세요. 그런데 우선 오이를 껍질째 드시려면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겠죠? 오이 겉을 만져보면 자잘한 돌기랑 가시가 있는데 그 틈에 농약이 끼기 쉬워요. 그렇다고 물에 한참 담가두면 오히려 안 좋아요. 흐르는 물에 30초쯤 손으로 쓱쓱 문질러서 씻으면 돼요. 그래도 찜찜하시면 굵은 소금을 조금 뿌려서 문지른 다음에 헹궈주시고요. 식초, 물이나 베이킹소다에 담그는 건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왕 챙겨 드시는 오이 사다 두면 며칠 못 가서 흐물흐물 물러버리죠. 그런데 똑같은 오이도 어떻게 두시냐에 따라 사나흘 만에 버리기도 하고 보름이 넘도록 싱싱하기도 하거든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대부분 오이를 사오면 비닐봉지채 냉장고에 툭 눕혀두시죠. 그게 가장 빨리 오이를 무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눕혀두면 바닥에 닿는 면부터 물러지고 봉지 안에 갇힌 습기 때문에 더 빨리 짓물러요. 오이는 한 개씩 키친타올로 둘둘 싸서 세워서 냉장고에 두세요. 키친타올이 겉에 물기를 잡아줘서 훨씬 덜 무르고 눕히지 않으면 훨씬 오래 가고요. 다 쓴 페트병 윗부분을 잘라서 통처럼 만들거나 빈 우유팩에 꽂아두면 눌리지도 않아요. 이렇게만 해도 2, 3일이면 물러버리던 오이가 2주일은 거뜬히 싱싱하게 가요. 그리고 손질이 번거롭다고 오이를 미리 다 썰어서 통에 담아두시는 분들 계시죠? 한꺼번에 해두면 편하기는 한데 잘라두면 그 단면으로 수분이 빠지고 좋은 영양도 같이 달아나거든요. 아삭한 맛도 금세 무뎌지고요. 그러니 미리 썰어두지 마시고 드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썰어 드세요. 껍질채 깨끗이 씻어서 갓 썰어 드시기. 이것만 잘해도 절반은 챙기신 겁니다. 오이를 두고 잘못 알려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김밥 드실 때 당근 골라내시는 분, 비빔밥에서 당근만 따로 빼두시는 분 생각보다 많으세요. 오이랑 당근은 상극이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들 하니까요. 어디서는 먹지 말라고 하고 어디서는 먹어도 된다고 하고 헷갈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안심하고 같이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같이 드시는 게 나아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절반만 맞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당근에 든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C를 건드리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거봐, 역시 같이 먹으면 안 되네 싶으시죠? 그런데 그게 비타민C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잠깐 모양만 바꿔놓는 것 뿐이에요. 우산을 접으면 길쭉한 막대기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우산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도로 펴면 멀쩡한 우산이에요. 오이의 비타민C도 똑같아요. 당근을 만나면 잠깐 접힌 우산처럼 모양이 바뀌었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도로 활짝 펴져서 똑같은 비타민C 노릇을 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깐 접혔다가 펴지는 것 뿐이에요. 이건 이미 영양학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게다가 이 효소는 당근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호박에도 있고 양배추에도 있고 심지어 오이 자기 자신한테도 있어요. 그게 정말 큰일 날 것 같으면 세상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채소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 김밥에 오이랑 당근이 같이 들어가도 무침에 같이 넣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들 한 번쯤 궁금해 하셨을 걸 짚고 가겠습니다. 분명히 밥을 배불리 드셨는데 한두 시간만 지나면 또 입이 심심하고 단 게 땡기는 거, 과자 봉지에 손이 가고 믹스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거, 이게 식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혈당이 출렁여서 그렇습니다. 밥이나 빵, 단 걸 드시면 혈당이 확 솟구쳐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올라간 당을 빨리 끌어내리려고 호르몬을 한꺼번에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세게 작용하는 바람에 혈당이 도로 뚝 떨어져요. 그것도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아래로요. 높이 솟구친 만큼 떨어질 때도 그만큼 깊게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뚝 떨어지는 순간 우리 몸은 깜짝 놀래요. 기운이 쭉 빠지면서 큰일 났다, 당이 부족하다, 빨리 뭐라도 먹어라, 이렇게 비상벨을 울려요. 그 비상벨이 울리니까 단계 또 땡기고 또 먹고 또 솟았다가 떨어지고 이 출렁임이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군것질이 당겼던 건 진짜로 배가 고팠던 게 아니에요. 혈당이 곤두박질을 치면서 몸이 울린 가짜 경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살을 빼는 길도 달라지겠죠. 먹고 싶은 걸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출렁임을 잡아서 군것질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겁니다. 비상벨이 울리지 않게 하면 참을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출렁임을 잡는 방법이 이제 곧 말씀드릴 한복수님이 혈당을 잡은 진짜 비밀, 김영달님이 약까지 줄일 수 있었던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 비밀을 풀기 전에 여기까지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방법은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김영달님은 드시던 음식을 그대로 둔 채 젓가락이 가는 순서만 바꿨어요. 오이를 맨 먼저 드신 겁니다. 한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던 분이 이 작은 변화로 2달 만에 약을 줄였어요. 대체 오이를 먼저 먹는 게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런 걸까요? 사실 이건 막연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당뇨 연구에서 거듭 입증된 방법이에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채소, 그러니까 오이를 맨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 차례만 지켜도 식사 뒤에 혈당이 치솟는 정도가 눈에 띄게 달라져요. 빈속에 밥부터 드시면 그 많은 당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요. 출근 시간에 차들이 좁은 길로 한꺼번에 몰리면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혈당이 확 치솟는 게 딱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오이부터 몇 조각 드시면 그 섬유질이 길목에 먼저 깔려요. 뒤따라 들어오는 당이 한 줄로 줄을 서서 천천히 들어와요. 차가 차근차근 빠져나가듯 혈당도 완만하게 올라요. 밥만 드시고 나면 유난히 노곤하고 졸리신 분, 분명히 챙겨 먹는데도 식후에 더 출출한 분 계시죠? 그 답답함의 상당 부분이 이 순서에서 오는 거예요. 약을 바꾸지 않고도 먹는 순서만 바로잡아서 식후 혈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가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혈당만 잡는 게 아니라 살까지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굶거나 참아서가 아니고요. 여기엔 대부분이 모르시는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언제 배부르다고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흔히 먹은 게 다 소화돼서 피 속에 들어간 다음일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먼저 음식이 위를 채워서 위가 늘어나는 바로 그 순간 위가 뇌한테 이제 찼다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우리 몸은 칼로리를 세는 게 아니라 위가 얼마나 묵직한지 그 부피와 무게로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이의 진짜 힘이 있어요. 오이는 칼로리는 거의 없는데 부피는 커요. 거의 0칼로리로 위를 묵직하게 채워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일찍 켜버려요. 위를 속인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식사 맨 앞에 오이를 한 접시 드시면 뒤에 밥이 자연히 덜 들어가요. 참아서가 아니라 이미 배가 부르니까요.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식사 전에 칼로리 낮은 채소를 한 접시 먼저 먹으면 그날 먹는 양이 줄더래요. 반대로 자꾸 기름진 걸 먼저 집어 먹으면 오히려 더 많이 먹었고요. 더 놀라운 건요. 채소를 잔뜩 늘려서 음식을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이 체중은 오히려 더 줄었어요.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칼로리 낮은 걸 배부르게 먹어서요. 그러니 살을 빼는 길은 굶는 게 아니에요. 오이처럼 물 많고 칼로리 낮은 걸 위에 먼저 채워서 적게 먹어도 배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김영달님이 약을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살이 빠진 것도 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한국 어르신들께 특히 잘 맞는다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우리는 밥 한 공기를 꼭 비워야 한 끼 먹은 것 같잖아요. 그 밥을 줄이라고 하면 서운하고 헛헛하죠. 그런데 밥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오이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밥 욕심이 저절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날씬해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뱃살에 낀 기름이 혈압을 끌어올리고 혈당도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니 살을 빼면 혈압하고 혈당이 같이 좋아지고 오이로 살 빼는 게 곧 약을 줄이는 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오이로 살 빼는 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오이가 살을 빼는 방식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 길로 일을 하는데 이 셋을 다 쓰시면 효과가 훨씬 커져요. 첫 번째 길은 혈당을 잡아서 군것질을 막는 건데 이건 방금 다 말씀드렸죠? 끼니마다 오이를 먼저, 그래서 출렁임을 잡는 것. 이게 셋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길은 위를 채워서 적게 먹게 하는 겁니다. 목마르고 출출해서 물 한 컵 들이켜면 그때뿐이지 배는 금방 다시 꺼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물이라도 오이처럼 음식 속에 든 물로 드시면 위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서 배부름이 길게 가요. 물 한 컵을 드시느니 오이 한 개를 씹어 드세요. 오이를 드실 때는 새콤하게 식초에 묻혀 드시면 더 좋아요. 식초가 입맛도 살려주고 위가 천천히 비워지게 해서
배부른 느낌을 더 오래 끌어주거든요. 식후에 혈당이 오르는 것도 한 번 더 눌러주고요.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오이를 먹기 좋게 썰고 식초 1숟갈, 다진 마늘 조금,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서 통깨를 뿌려서 무친 다음에 5분만 두시면 돼요. 소금을 안 넣어도 식초가 새콤하게 잡아줘요. 단맛이 아쉬우면 매실청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고 당이 걱정되면 그것도 빼시면 돼요. 그런데 매일 새콤하게만 드시면 금방 물리시잖아요. 오이가 좋은 줄 알아도 끝까지 못 드시는 게 보통 이것 때문인데, 사실 오이는 드시는 법이 훨씬 다양해요. 우선 따로 오이 반찬을 차릴 것도 없는 방법이에요. 평소 드시는 나물에 오이채를 섞기만 하면 돼요. 도라지나 시금치 무치실 때 오이를 가늘게 채 썰어서 같이 버무리면 늘 드시던 나물이 아삭하게 살아나요. 반찬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반찬에 오이만 슬쩍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특별한데 오이를 두부랑 같이 무쳐보세요. 앞에서 채소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라고 했죠? 이 무침 하나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오이는 수분과 칼륨으로 붓기를 빼주고,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으로 뼈하고 근육을 받쳐주거든요. 만드는 것도 쉬워요. 오이를 가늘게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고요. 두부는 데쳐서 으깨고 다진 마늘하고 간장만 조금 넣어서 살살 무치면 돼요. 그리고 의외라고 하실 텐데 뜨겁게 볶아 드셔도 돼요. 여태 차갑게만 드셨던 오이를요,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짜주세요. 들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어서 센 불에 후딱 볶아내면 끝이에요. 오래 볶으면 물러지니까 재빨리 볶는 게 요령이고요. 차갑게 드실 때랑은 또 다른 고소하고 따뜻한 별미가 돼요. 절였다가 물기를 짜라고 해서 오이지처럼 짜질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잠깐 절여서 물기를 빼는 거라 짤 때 소금도 그 물과 같이 빠져나가요. 속까지 소금이 배어서 쌓이는 오이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름이거나 입맛이 없으실 땐 시원한 오이 냉국으로 그렇게 드셔도 좋아요. 오이를 가늘게 썰고 양파도 조금 다져 넣고 찬물 1컵에 식초를 2숟갈 넣어서 새콤하게 간을 맞춰요. 얼음 몇 개 띄우고 통깨를 뿌리시면 돼요. 단 딱 하나만 조심하세요. 간을 소금으로 맞추거나 시중에 파는 냉국 국물을 쓰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나트륨이 잔뜩 들어있어서 기껏 오이를 드시고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짠맛 대신에 식초로 새콤하게, 정 싱거우면 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세 번째 길은 몸의 붓기를 오이로 빼서 체중을 내리는 겁니다. 라면이나 찌개를 드시고 주무신 다음날 얼굴이 푸석하고 손이 부어서 반지가 꽉 끼던 적 있으시죠? 그 붓기가 사실 다 몸무게로 가요. 그럴 때 아침 빈속에 오이 1~2개를 아삭아삭 씹어 드세요. 오이 속 칼륨이 몸에 고인 짠물을 소변으로 빼주거든요. 그러면 붓기도 금방 가라앉고 며칠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체중계 숫자도 같이 내려가고요. 이렇게 3가지 길을 다 쓰시면 굶지 않고도 살이 빠집니다. 오이를 안 먹던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줄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이가 좋다고 이걸 갈아서 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오이가 혈당을 잡는 힘은 그 섬유질에서 나오는데 갈아서 즙으로 거르면 섬유질이 다 빠져나가요. 위를 채워 배부르게 하던 부피도 사라지고요. 곱게 갈아 놓으면 당이 더 빨리 피 속으로 들어와서 혈당에는 오히려 해로워요. 그러니
오이는 갈지 마시고 통째로 꼭꼭 씹어 드세요. 씹는 그것까지가 약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오이도 드실 때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두 번째는 꼭 들으셔야 돼요. 첫째, 좋다고 한자리에서 너무 많이 몰아서 드시지는 마세요. 오이는 몸에 물을 내보내는 성질이 있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한 번에 몰아 드시기보다 끼니 때마다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주무시기 전에 많이 드시면 밤에 깨실 수 있으니 저녁 늦게는 적게 드시고요. 여기에 한 가지, 신장이 약하신 분, 그리고 혈압약 중에 소변으로 물을 빼주는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이의 칼륨이 대부분 사람에겐 약이 되지만 이런 분들은 너무 쌓이면 안 좋거든요. 특히 바나나처럼 칼륨이 많은 걸 오이랑 같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과해질 수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은 양을 적게 드시고 드시는 약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그 약은 절대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이는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약과 같은 편에서 거두는 거예요. 드시다 보면 수치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약을 줄일지 말지는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이를 한 번에 많이 사셨거나 두고두고 드시고 싶으면 냉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통째로 얼리면 안 돼요. 녹였을 때 흐물흐물 힘없이 물러버리거든요. 물을 가득 채운 음료수 캔을 냉동실에 넣으면 빵빵하게 부풀다가 터지죠.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인데 오이 속에 든 물도 얼면서 똑같이 세포를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녹으면 흐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동전 두께로 썰어주세요. 거기에 굵은 소금을 살짝 뿌려서 5분만 두면 돼요. 그럼 물기가 배어 나오는데 그걸 손으로 꽉 짜주세요. 그리고 한 끼 드실 만큼씩 나눠 담아서 얼리면 돼요. 이 소금은 물기를 빼려고 잠깐 쓰는 거라 짤 때 거의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 오이지처럼 짜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얼려둔 오이는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잠깐 담가서 살짝 녹인 다음에 물기만 한 번 더 짜주면 무침이나 냉국에 바로 쓰기 좋아요. 창원에 사시는 73세 강태수님은 평생 공사장에서 몸 하나로 먹고 사신 분이에요. 바쁘게 일하느라 끼니는 늘 배달 음식으로 때우셨는데 이게 하나같이 짜고 맵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다 혈압이 높아졌고 언젠가부터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통나무처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살에 깊게 패여서 좀처럼 펴지질 않았어요. 이 부부한테는 30년 넘게 이어온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산책 하나로 평생을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다리가 부으면서 그 길을 더는 같이 걷지 못하게 됐어요. 몇 걸음 떼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자꾸 멈춰서야 했거든요. 아내분은 저만치 앞서 걷고 강태수님은 가로등 아래 벤치에 주저앉아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날이 늘었어요. 평생 나란히 걷던 그 길을 이제 혼자 뒤처져서 바라만 보게 된 거예요. 다리 아픈 것보다 그게 더 서러우셨답니다. 보다 못한 아내분이 오이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절이지 않고 생으로 식초에 새콤하게 묻혀서 끼니마다 제일 먼저 상에 올렸습니다. 강태수님은 이런 풀떼기 몇 조각으로 뭐가 달라지겠나 영 시큰둥하셨어요. 그래도 아내분이 자꾸 챙겨주니 마지못해 드셨고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웠어요. 살에 깊게 패이던 양말 자국도 슬슬 옅어졌고요. 몇 달 뒤엔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잡히던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요즘 이 부부는 다시 저녁마다 손을 잡고 그 길을 걷는다고 해요. 이번엔 강태수님이 뒤처지지 않고 나란히요. 비싼 약도 큰 돈도 아니었어요. 짠 반찬을 오이로 바꾸고 끼니마다 오이부터 드신 것, 그거 하나로 끊어졌던 30년 산책길을 다시 잊게 된 겁니다. 오늘 식사 전에 오이 한 조각을 먼저 드셔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혹시 곁에 혈당이나 혈압으로 속 태우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좋은 걸 알고도 엉뚱하게 드시고 계실지 모르니까요.